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프리카 TV와 트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위치 이제 뭐 한국 철수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와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과거 침착맨이 말했던 발언이 이제 와서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년, 7년 전쯤에 침착맨이 아프리카 TV 가느니 인방 접는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와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영상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간단해. 그냥 기업 윤리 그냥 좁아갖고 양아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침착맨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동의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 당시에 또 이제 시대랑 또 비교해 보면 저 때는 오히려 또 아프리카라는 기업 자체가 BJ들을 등쳐먹는 구조였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독과점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어. 저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 가지고 인터넷 방송 쪽으로는 BJ한테 뜯어먹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뜯어먹고 약간 이중으로 뜯어먹는 그런 구조였지.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트위치하고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경쟁 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좋아진 부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 아프리카란 기업은 정말로 6년 전, 7년 전에는 양아치였지만 지금은 양아치가 아닌가. 아니면 트위치는 또 지금 와가지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트위치는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뭐 제 기준에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저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일자리 용역들을 제공하고, 그러면 뭐 그런 게 정말로 뭐 장기 팔고 이런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다 뭔가 사회에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그런 관점에서 IT 기업은 기여한 게 가장 낮은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면 고용을 많이 안 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 옛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제조업 같은 데 있지. 그게 사회에 기여한 게 큰 기업이다. 당장 울산만 봐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울산이 동구 쪽에 조선소가 있는데 옛날에 조선소가 굉장히 휘청거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막 정리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원룸값이 한 달에 막 15만 원, 2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월세가. 그렇게 확 된 걸 보고 나서 뭐 이러나 저러나 기업에 뭐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이 어디 있겠어. 그냥 뭐 이렇게 있기야 있지. 물론 있기야 있는데 나는 그냥 일자리만 많이 내면 그러면 결국엔 그게 지역 생태랑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기업이란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IT 기업에 대해서는 사람을 뽑는 게 너무 안 뽑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한데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역시도 아프리카 TV라는 그런 플랫폼은 양아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리고 지금 와선 보지도 않아.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그 기업 이미지라는 게 아프리카 TV가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또 짤방이 돌아다녔어. 그 강인경이라고, 인경이 누나 트위치 방송하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가지 말라고. 아프리카는 룸살롱이다. 그냥 룸살롱이다. 사이버 룸살롱이다. 쓰레기통이다. 똥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룸살롱 관점에서 보면 사실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약간 애매해. 그리고 요새 들리는 말로는 트위치는 이제 19금 노출도 된다고 하더라고. 꼭지 노출도 된다고 들었거든. 이제 변한대. 그래서 뭐 한국 BJ들도 꼭지 까는 날이 봤으면 했지만 이제 뭐 철수를 했으니까. 근데 뭐 철수한다고 해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여튼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웃기다는 느낌이었지. 아니, 트위치가 아프리카를 룸살롱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 반응도 되게 재밌어. 그래서 평소에 강인경을 알고 있으면 저 정도면 히잡이나 부르카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강인경 방에서 저런 채팅한 것도 되게 웃기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트위치는 역캠이나 아프리카 역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노출 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노출을 되는 강도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거든. 캠에 딱 잡히는 각도만 봤을 때. 근데 왜 나 역시도 아프리카와 트위치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많이 다르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 방침이라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운영 방침이랑 트위치의 운영 방침.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트위치가 뭐 매출 신고도 뭐 21억밖에 안 했다는 양아치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프리카는 그 이전부터 쭉 똥을 계속 쌓았거든. 쭉 계속 똥을 쌓았고 뭐 지금 와서는 아프리카 뭐 이제 엑셀 방송이니 뭐니 해서 막 진짜 막 여자들 홀복 입혀놓고 막 빵댕이 막 흔들고 나는 일단 뭐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 재미는 없어갖고 보지도 않았고 아프리카 간지도 엄청 오래됐어. 아예 가지도 않는데 근데 나한테 아프리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 뭔가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으로 변했다는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초창기 아프리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인생이 기구해진 뭐 이제 기미부라던가 그지? 그리고 과거 대도형 형사였던 윤댕이라던가 아프리카 막 사대천왕 이렇게 있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은 그냥 방송을 좋아하는 아이들에 모였다는 느낌에 조금 가까웠단 말이야. 근데 그 이미지가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이라고 해가지고 회장님이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력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BJ들도 들어오고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 돈이라는 게 그런 것도 사실인데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막장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수많은 막장 애들이 있었니 걔네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한 적이 없어 아프리카는 뭐 제재를 가긴 했겠지 뭐 며칠 정지 이랬는데 뭐 실질적으로 영구 정지 이렇게 당했다가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철구도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앞에 붙었던 게 우덜식 경영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었거든 그러니까 지들 꼴리는 대로입니다 그냥 운영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아프리카 관계자랑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팝이 같은 거 쉽게 주고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나 규칙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냥 지그들 이렇게 꼴리는 대로. 그리고 당장 대표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서수길 대표만 봐도. 와, 빡셔 그 아저씨. 그지? 빡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업이 흘러가는 게 그냥 지들 줏대로 흘러가고 있거든. 룰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유튜브랑도 봐도 굉장히 큰 차이거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번 영정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가차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도 계속 박살내잖아요. 채널을. 어떻게 알고 계속 박살내 유튜브는 한 번 밴 당하잖아. 그러면 두 번 다시라는 게 없어.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 뭐 이제 성상남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옛날엔 커맨더 지코도 사고 엄청 많이 쳤잖아. 직장인들 뭐 이제 비하하고 그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논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제재를 받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그 10년 넘게 이렇게 롱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쪽 아프리카 애들 맨날 보내들만 계속 그들만의 카르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밑에 애들이 뜰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그러나 결국에는 우돌식 경영 방침에 맞춰갖고 BJ들도 뭔가 좀 고인물 카르텔화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범죄자 새끼들은 다 모였잖아. 그 안에. 그 안에 뭐 불법 토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뭐 이번에 보니까 롤스로이스 그 사람 밀어버린 애 있잖아. 걔도 뭐 아프리카에서 큰 손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미지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시청자든 회장이든 BJ든 수많은 사건 사고 치면서 그게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화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트위치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었어. 트위치는 딱히 사고를 치지 않더라도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방송을 좋아하는 순수한 잼민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프리카 TV가 뭐 이제 수혜를 받는다. 트위치가 박살나가지고 그 얘기가 있긴 한데 분명히 수혜는 오겠지. 트위치라는 거대한 플랫폼 자체가 만약에 진짜로 이게 공중분해 되게 된다면 그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아프리카 유튜브가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와서 네이버도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한 번 박살난 기업의 이미지는 생각보다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아프리카라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 약간 그 더러운 니코틴 타르 같은 그런 느낌들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승자박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덕이라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대신 그 더러운 니코틴 타르에 내가 들어갈 준비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프리카 내에 또 굉장히 많은 그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니코틴 타르가 되기로 결정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앞으로도 좋아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지금 와서 뭐 아프리카 뭐 바꾼다고 하잖아. 뭐 닉네임 그 플랫폼 이름 바꾼다는 얘기하는데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 TV한테 아프리카 TV만큼 걸맞는 닉네임이 어딨냐. 진짜. 진짜 아프리카 그 자체잖아, 그치? 정글 그 자체인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으면 뭐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국가대표 자유혐오 유튜버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뭐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은 뭐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기업에게도 적용되지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거든. 벌써 11분이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도리, 자, 목도리 오랜만에 인사해라. 우리 목도리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스! 음?